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팩트체크 42번째, 북경 이상기류 돌발 상황이 발생 시에는 9.3 열병식을 누가 주관하냐. 이 세 가지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공이 주장하는 반파시스트 제국주의 전쟁의 승리, 이걸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 그런데 중공은 이 열병식을 열 자격이 도대체 있을까요? 예. 먼저 9.3 열병식을 누가 주관할까요? 물론 뭐 정상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중공의 총서기인 시진핑이 하게 되죠. 예, 시진핑이 주관하면서 열병의 그 부대의 사열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80주년 2차 대전 승전 기념일 9.3 열병식에 만약에 예, 시진핑이 병환이나 기타 돌발 사태 등으로 못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벌써 이런 가정들이 나돌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경의 이상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정상적이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죠. 야, 8월에 들어서면서 특히 우리가 이 관심 갖고 있는 중공의 북경 정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계속 이상기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뭐 9.3 열병식 주관에 대한 돌발 상황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뭐 오늘이 벌써 8월 24일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자, 물론 돌발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일 때도 당연히 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공의 군부와 공산당 내부, 뭐 중국 정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심각하게 감지되는 상황이다 보니 9.3 열병식 돌발 상황 대비와 관련된 주제가 이게 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 6월 24일 중국 공무원은 이미 9.3 열병식에서 시진핑이 참가해서 발언을 하고 열병 부대를 사열할 것이라고 이미 6월 24일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시진핑의 와병설이라든지 태저당 군부 및 원로들이 중심이 되는 반시진핑파와의 권력 투쟁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돌발 상황에 대한 관심이 다른 때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돌발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 거론되는 9.3 열병식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차피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해외 그 귀빈들도 뭐 모셨고 이러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어도 해야 되는데 일단 세 가지 방안이 있죠.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시진핑이 예정대로 9.3 열병식을 주관하는 건데, 그러나 이럴 때 정말 시진핑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역이 나오죠. 대역. 예, 도플갱어, 대역. 둘 내지 세 명 정도가 항상 시진핑 닮은 꼴들이 움직이잖아요. 이번 8월 20일 날 그 티벳에 간 것도, 티벳 자치주 60주년 그 행사에 간 것도 이 대역이 같다라고 거의 뭐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의견 일치가 거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진핑이 하긴 하는데 이게 대역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럼 B 플랜은 뭐냐? 즉 시진핑이 뭐 건강상의 문제나 기타 중대 사안으로 열병식에 불참할 경우 두 번째 B 플랜은 실질적인 군부 세력인 장요샤가 중앙군사의 제1부속이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장요샤가 이렇게 나온다 하면 이건 대단한 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 시진핑 대역이 나오거나 장요샤가 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진핑이 현재 6가지 질병을 달고 살잖아요. 그죠? 뭐 노인성 뇌 그 위축증, 그러면 파킨슨병 뭐 관련된 이게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 이건 뭐 나이 먹으면 그런 거죠. 세 번째 만성 신부전증, 이것도 이제 나이 먹으면 그렇고, 네 번째는 신장 기능 저하증,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뭐 그 다음에 알코올성 지방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질병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4일 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대화 회의 폐막 이후에 북경 301 병원에 긴급 후송되었다는 루머가 나올 정도로 항상 와병설은 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뭐 그래요. 예, 중풍이 다시 잠시 왔다가 갔다 뭐 다시 되돌아왔다 뭐 등등.
그래서 세 번째 플랜도 이게 좀 재미있는데, 만약에 시진핑 대역도 아니고 장요샤도 아니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시진핑과 장요샤가 진짜 군권 정탈을 갈등이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는 당과 군부의 중재안으로 제3의 인물도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얘기가 되죠? 즉 중앙군사합의 7명의 위원 중에서 지금 이제 3명이 잘리고 4명만 남았죠. 시진핑과 장요샤. 그 류전리하고 장성민이 있는데 지금 이제 4명 중에 넘버 3가 되는 연합참모부 참모장인 류전리 상장이 중앙군사합의 위원이 열병식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 복잡해지는데요. 예? 시진핑 대역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장윤샤가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제3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다. 근데 류전리가 열병식을 주도하는 것도 이게 모양새도 이상할 뿐더러 전 세계로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것도 좀 이게 참 하여튼 이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미 복잡하다는 얘기죠. 물론 정상적인 거야 뭐 시진핑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중공의 형식주의와 선전선동 뭐 이런 거 특성상 그리고 또 한족들이 기본적으로 이 특성이 뭡니까? 중요한 행사의 체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토가 나버리는 소위 말하면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는 이 공멸은 또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내부의 그 권력 투쟁을 하더라도 이런 건 피하죠. 그래서 시진핑과 장요샤가 아무리 군권 전쟁을 심각하게 벌여도 군심과 민심, 특히 세계 여론을 의식해서 이번 9.3 열병식이 요번엔 또 80주년이나 되는 숫자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승전 기념인데 사실 중공은 뭐라고 하냐면 반파시스트죠. 그래서 파시스트 제국주의와의 전쟁 승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열병식 이번 행사는 성대하고 폼나게 지금 치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다들 전망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다음 문제예요. 사실상 뭐 자격도 없는 공산당이 이 거창하게 반파시스트 제국주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이게. 왜 자격이 없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 간단해요. 첫 번째는 실제로 파시스트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건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이죠. 국민당 군대이고 공산당은 국민당의 전과를 훔치고 마치 자신들이 일본 제국주의와 뭐 맹렬하게 싸워서 이긴 것처럼 포장했을 뿐입니다. 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최근에 공개한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중에서 국민당 군대와의 전쟁에서 전사를 당한 일본군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게 31만 8,883명이에요. 31만 8천 명 정도. 약 32만 명 정도가 국민당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공산당과의 교전에서 사망한 일본군은 겨우 851명이에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 차이죠. 이런데 뭐 공산당이 그 항일전쟁에서 승리했다고요? 항일전쟁의 실질적인 주력군은 국민당 군대라고 일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일본 정부가. 중공은 교활하고 간사한 이중 스파이 짓을 해가면서 당시에 국민당 군대와 일본군이 서로 싸워서 서로 자멸하도록 이렇게 농간질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농민들을 유혹해서 땅 나눠준다 그러고 국민당에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 공산당 군대를 키웠던 거 아닙니까? 더구나 시진핑은 어이가 없습니다. 최근에 항일전쟁에서 국민당 장군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여러 국민당 군대의 장성 영웅들까지 공산당의 영웅으로 둔갑시켜서 그들의 전과를 빼앗고 공산당 장군으로 둔갑시키는 정말 어처구니도 없는 거짓말 둔갑술까지 동원해서요. 공산당의 보잘것없는 전과를 감추고 이걸 또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을 국민당이 이겼던 그 전적지에 가가지고 공산당이 이긴 것처럼 해서 뭐 기념비를 세고 어쩌고저쩌고 이 되지도 않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 일본 정부가 오죽 열받았으면 이거 딱 그냥 때렸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지. 니들은 뭐 850명 정도 전과를 올렸는데 국민당은 32만 명 이 정도까지 뭐 차이가 나는데 니들이 뭘 했다고 이렇게 이제 일본 정부에서 뭐 까버린 거죠 한마디로. 아무튼 뭐 시진핑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의도적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도자라고 있으니 공산당이요, 두 번째 이유, 반파시스트 제국주의 전쟁 승리라고 하면서 9.3 열병식을 거대하게 개최할 자격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당은 파시스트 국가들보다도 더 파시스트적인 반인류 범죄를 지난 70여 년간 계속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자, 독일 나치의 경우는 잔혹한 유태인과 등등의 다른 민족의 그 가스 실험실 학살이라든지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고, 일본 제국주의는 뭡니까? 731 부대로 대표되는 잔혹한 생물학전, 생화학 실험전, 뭐 이런 거. 이걸 또 여기서 실험한 거는 실제 전쟁에도 도입을 했고요. 생화학전, 생물학전, 뭐 이런 거. 이런 건데, 그런데 중공이 이런 걸 독일 나치나 일본 제국주의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중공은 보십시오. 지난 76년의 중국 통치 기간 중에서 대표적인 대학살 사건들이 있습니다. 1958년부터 62년까지 5년간의 대학진 운동 얼마나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어요.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의 문화대혁명 여기도 엄청나죠. 89년 6월 천안문 사태, 탱크 학살 이건 뭐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14년 그리고 2019년에 일어났던 홍콩의 우산혁명 여긴 또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2015년 이후부터 100만 명 이상이 체포 구금된 위구르족 탄압 학살 사건. 여기도 100만 명 이상이 체포되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통계도 안 나와요. 또 59년부터 라싸 봉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티베트 쪽 독립운동과 학살도 몇백만 명이 됩니다. 중공 자체가 파시스트인데 무슨 염치로 반파시스트 승리 열병식을 거행합니까? 그리고 장점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장기 적출, 장기 매매, 음성화를 시진핑은 양성화로 지금 만들었어요. 이 시진핑의 만행,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학살을 결국 자행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최소 8천만 명 이상 1억까지도 인민들을 학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지만 근데 이 숫자는 2차 대전 총 사망자를 추정치인데 최소 5천만에서 최대 8천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에서. 그럼 중공은 최소 8천만 명 이상이니까 자기들이 더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반파시스트 어쩌고 얘기를 합니까? 시진핑과 공산당이 주야장창 강조하는 핵심 이익은 그럼 뭘까요? 사실상 실질적인 핵심 이익은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찌 변하든 상관없고요. 오로지 공산당이 집권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우한폐렴과 같은 생물학적인 참사를 또 불러올 수 있는 어떤 반인류적인 행위나 혹은 심지어 핵전쟁이나 뭐 문화대혁명이나 천안문 사태 등과 같은 엄청난 민간인 학살도 그냥 실행할 악마 집단이죠. 어찌 보면 이들은 나치나 일본의 제국주의를 다 합쳐놓은 지금까지 모든 악행을 한 스탈린과 같은 이런 사람들 포함한 모든 악행을 한 이 역사에 남아있는 이 악마들을 다 합쳐놓은 집단보다도 더 악마적인 짓거리를 지금까지 장기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시진핑과 공산당이 핵심 이익이 금방 공산당이 장기 집권을 유지하는 거랬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 2014년과 19년에 홍콩 우산혁명, 그리고 2022년 11월 달에 백지 시위와 같은 이런 밀란 사태입니다. 밀란. 그리고 그 밀란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 바로 중공의 반인류적인 포악한 행위들이 드러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잘 막아왔어요. 정보를 접근을 못하게끔 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뭐 인터넷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면 갈수록 인민들이 이와 연관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해외도 막 나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중국 공산당 내부는 세 그룹이 목숨이 걸린 정권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게 뭐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한 그룹은 뭐 당연히 시진핑 계열이고 두 번째는 원로 그룹이 있습니다. 원로 그룹들이 열받아 있거든요. 엄청나게. 세 번째는 반시진핑파의 군부 그룹이죠. 여기 이제 짱이오샤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들의 중복되는 태자단 그룹은 이제 시진핑 계열과 반시진핑 계열로 양분된 상태죠. 그죠?
즉, 뭐 크게 말하면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의 목숨을 건 권력 투쟁은 지금도 국경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삼열병식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것도 지금 뭐 서로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우리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방송은요. 자, 13년 동안 부패 청산을 강조해왔던 시진핑. 그런데 시진핑과 시진핑 패밀리의 부패는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중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네, 42번째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